오늘은 왜 요즘 직장인들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더 빠듯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 뉴스나 공급물가 뉴스가 나오면 이건 경제 뉴스지, 내 생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육아 뉴스는 주식 투자자만 보는 뉴스가 아니라 직장인 생활비를 먼저 흔드는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서도 공급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2.3% 올라 2023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 상승 영향이 컸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 보여도 직장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비, 배송비, 외식비, 생활비 전반이 더 압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육아 뉴스가 직장인 생활비 뉴스인지. 두 번째, 왜 월급이 그대로인데 더 빠듯하게 느껴지는지. 세 번째, 이럴 때 직장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육아 뉴스가 직장인 생활비 뉴스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직접 모는 사람만 영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향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기름은 자동차만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옮길 때도 쓰이고, 배달이 움직일 때도 쓰이고, 재료가 공장과 창고를 거쳐 가게까지 들어올 때도 영향을 줍니다. 즉, 기름값이 흔들리면 중간 비용이 흔들리고 그 비용이 결국 생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가격표만 보지만 그 물건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운송이 필요합니다. 외식을 합니다. 우리는 음식 가격만 보지만 식재료가 이동하는 비용과 가게 운영비가 반영됩니다. 택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배송만 생각하지만 물류비가 전체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뉴스는 멀리 있는 경제 뉴스가 아니라 조금 늦게라도 내 장바구니에 반영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원재료뿐 아니라 중간재와 최종재까지 함께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공장 단계에서만 오른 게 아니라 최종 생활 단계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신호를 늦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늘부터 모든 가격이 확 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분산돼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감은 더 늦게 오고 대응은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생활비 구조가 흔들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더 빠듯하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월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체감상 훨씬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생활비 압박이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가 조금 오릅니다. 배달비가 조금 오릅니다. 외식비가 조금 오릅니다. 커피값이 조금 오릅니다. 생활용품 가격이 조금 오릅니다. 이렇게 한 항목씩 보면 크게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밀어 올려집니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월급 들어오고 고정비 빠지고 남는 돈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정비 말고도 생활비 자체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번 달은 버틴 것 같아도 다음 달에는 배달비가 더 들고 외식비가 더 들고
교통비가 더 들고 예상 못한 소액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면 큰 돈을 쓴 것 같지 않은데 잔액은 빨리 줄어듭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비를 더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모인다. 요즘 너무 빡세다. 이 생각으로 작은 소비를 더 늘립니다. 배달 한 번, 커피 한 잔, 편의점 한 번, 스트레스 쇼핑 한 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쌓이면 현금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불안을 투자로 바로 만회하려는 겁니다. 생활이 빠듯해질수록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야 하나? 지금 어디 들어가야 하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비 구조가 불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급하게 키우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지 못하고 깨게 됩니다. 결국 투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 문제가 먼저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이 힘든 이유는 언제나 월급이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수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보다 구조가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어디까지 생활비로 쓰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비상금과 투자금이 섞여 있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흔들릴 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 버는 방법만 찾기 전에 덜 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를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좀 아껴야지 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절대 안 잡힙니다. 예를 들어 식비는 얼마까지, 배달비는 얼마까지, 커피와 간식은 얼마까지, 이렇게 월 단위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흔들릴 때도 최소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통장을 역할별로 나눠야 합니다. 최소한 생활비 통장, 고정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은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 통장 안에 돈이 다 섞여 있으면 생활비가 늘어날 때 어느 돈을 쓰고 있는지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인지, 다음 달 카드값인지, 투자금인지 구분이 안 되면 결국 계획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구조가 나뉘어 있으면 생활비가 흔들려도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세 번째,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요즘은 돈이 크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더 무섭습니다. 구독 서비스, 앱 결제, 정기 배송,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소액 자동 결제, 이런 것들은 한 달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간으로 보면 꽤 큽니다. 특히 생활비 압박이 커질 때는 이런 누수가 훨씬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비상금을 절대 생활비와 섞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는 돈을 비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비상금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처음부터 따로 분리해둔 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흔들릴 때 비상금까지 같이 섞여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와 생활비가 불안정할 때는 비상금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작정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서 흔들리는지 알고 어디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정하자는 겁니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정비가 120, 생활비가 100, 저축과 투자에 80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외식비, 생활용품, 각종 소액 지출이 조금씩 올라서 생활비가 115, 12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겉보기엔 큰 차이가 아니어도 저축과 투자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사람은 이때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구조를 빨리 수정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계부를 완벽하게 쓰는 것보다 월급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고정비 얼마, 생활비 얼마, 비상금 얼마, 투자금 얼마, 이걸 먼저 나눠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은 계속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더 아껴야 하나, 투자를 줄여야 하나, 카드를 끊어야 하나,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있으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바로 보입니다. 식비가 늘었는지, 교통비가 늘었는지, 배달비가 늘었는지, 고정비가 과한지, 구독료가 새는지 딱 보입니다. 그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유가와 공급 물가 상승 뉴스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활비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아무 준비 없이 월급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월급이 같아도 지출 구조가 흔들리면 체감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 생활비는 어디까지인지, 자동으로 빠지는 돈은 무엇인지, 비상금은 따로 있는지, 통장은 역할별로 나뉘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 뉴스는 주식시장 뉴스가 아니라 직장인 생활비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 버는 사람보다 덜 세게 만드는 사람이 더 오래 버팁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보다 생활비 구조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요즘 가장 부담되는 지출이 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돈 관리, 생활비, 재테크 구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시고, 돈이 새는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오늘 통장부터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